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.81% 하락 마감했고요. 코스닥도 마이너스 1.07% 하락 마감을 하면서 뭐 이 기나긴 상승 추세의 어떤 수렴의 끝자리에 와 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적극적으로 뭐 매매를 한다거나 비중을 뭐 늘릴 구간은 절대 이제 아니다라고 계속 뭐 저번 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, 저 이제 리딩방도 20% 비중만 가지고 있고 80%는 일단은 현금화를 해서 뭐 거의 이제 이때부터 이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121선을 뚫어준 듯 했지만 다시 밀리면서 이렇게 이때부터 정말 악랄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이고요. 이런 흐름들이 매매하기에는 진짜 가장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.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급락 나왔다 급반등 나오면서 변동성이라도 크게 주어지면 뭐 대응하기라도 차라리 편해요.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장, 특히나 이런 뭐 N자 하락 파동으로 지속이 되는 장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. 그 장중에도 보시면 뭐 반등이 잘 안 나와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밀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장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뭐 방향성을 다시 좀 잡던지 좀 상당히 악화된 이 투심이 좀 뭐 진정되던지 아니면 차라리 뭐 급락이 나오던지 이런 포인트가 좀 발생이 되어져야 방향성이 정해지던지 분위기가 정해지던지,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은 당연히 매매하기가 쉬울 거고요. 차라리 박스장 뭐 이런 박스인데 약세한 장 이런 장보다는 하락장 급락장이 차라리 수익 내기가 쉽거든요.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매매에 대한 관점 포지션을 잡기가 정말 애매하고요. 괜히 매매해봐야 손실만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20%만 이제 종목 담아놓고 뭐 추가 매수도 신규 매수 지금은 하지 않고 관망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시장이 뭐 급락이 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뭐 이제 장대 음봉 이런 식의 물론 이제 이런 급락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어떤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좀 80%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제 장중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80%씩이나 가지고 참고 있는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금방이라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또 시장이 뭐 급등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큰데,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막 하루 상승했다고 해서 이것도 시장 가나라고 생각하고 뭐 비중을 늘릴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최소한 1000포인트 다시 돌파해서 확실히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급락이 나올 때 뭐 이런 포인트들에서 이제 급락하면 종가 베팅해서 반등을 좀 먹고 나오는 이런 식의 매매를 지금은 좀 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번 주 뭐 계속해서 뭐 코로나 관련주, 그 중에서도 경구용제 치료제 관련주 대장은 지금 한국 BNC가 하고 있고요.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요날도 방송 한번 해드렸고 요날도 방송해드리면서 아마도 여기서 이제 어떤 의도적인 매집이 이루어진 것 같고 최소한 35,000원까지는 상승을 시키는 흐름이지 않겠느냐, 그런 식으로 방송 한번 다뤄드렸었습니다. 제 뭐 생각대로 일단 오늘은 뭐 한 35,000원까지는 찍었고요. 지금 뭐 시간에서도 뭐 한 2% 올랐고,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유럽 비롯해가지고 미국이 다시금 뭐 봉쇄 체제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, 뭔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좀 증시에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
얘는 35,000원을 좀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위로는 충분히 더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중에 보고 있으면 난 절대 떨어지지 않아, 밀리지 않아, 매물 던져봐, 다 받아먹고 올려줄게, 정말 이렇게 말하는 듯한 정말 강력한 옷가창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35,000원을 뚫어주면 그 다음 뭐 목표 가격대는 한 4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, 4만원에서도 뭐 지금 뭐 35,000원만큼 충분한 저항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. 근데 정말 만약에라도 4만원을 뚫어준다?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 시장에 거의 최대 관심주는 한국 BNC로 보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매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한국 BNC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다른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, 뭐 현대바이오나 뭐 일동제약은 뭐 여전히 강했지만 최근에 한국 BNC한테 약간 이제 뭐 경고 종목도 달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힘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, 얘는 이제 너무 올라서 조금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럽죠. 한국 BNC랑은 좀 상황 자체가 다르죠. 자리 자체가 한국 BNC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위로 충분히 공간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, 일동제약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이제 가,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. 100, 한 50%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주면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오네요. 한국 BNC가 이렇게 이제 버티면서 계속 가면 얘도 뭐 혼자 지 혼자 급락이 뭐 나오기보다는 추세를 따라서 유지해질 가능성도 좀 크거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위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. 뭐 차라리 현대바이오나 이런 애들이 차트를 만들어가면 공략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현대바이오도 제가 뭐 이제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121선을 다시 좀 안착해 주면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보고 있고, 대원제약은 양봉 하나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캔들 자체 그렇게 이제 예쁘진 않죠.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반등만 주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뭐 이제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뭐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가는 흐름이 좀 뭐 만들어져야 공략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차라리 세종 메디칼 같은 이런 흐름이 차라리 좀 낫죠. 대원제약보다는. 상한가, 얘도 끼가 있었던 종목이고, 그 상한가, 첫 상한가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두 번째 파동이 나왔는데요. 보통 이제 첫 파동에서는 짧은 조정 후에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만 두 번째 파동부터는 사실 짧은 조정받고 이렇게 가기는 조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파동보다는 좀 더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.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파동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겨주면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지, 세종 메디칼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은 밑에서 이제 우리바이오가 조금 올라오다가요. 뭔가 이제 기대감 때문에 뭐 갭도 좀 띄우고 했었는데 사실상 주말 동안에 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뉴스는 나오지가 않았고, 그래서 얘는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좀 치다가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뭐 긴급 승인 관련된 뉴스가 혹시 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시세를 한번 또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, 반대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만약에 긴급 승인을 받게 되면 이쪽에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클 수 있겠죠. 그래서 또 이제 화이자 치료제 뉴스가 좀 나올 때가 되면 한국 BNC나 뭐 일동제약 같은 애들이 충분히 오른 상황에서 약간 좀 고점에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뉴스로 인해서
살짝 이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뉴스를 잘 좀 체크하시면서 요거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가지고 계시거나 매매하실 분들은 요걸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얘네들은 이제 워낙 가볍게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뭐 뉴스 나오면 아마 뭐 순식간에 막 이렇게 말아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바이오가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 있었고 나머지 뭐 제일약품이나 뭐 KPX 생명과학 이런 애들은 움직임은 좀 없었어요. 그리고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화이자 관련 대장하다가 뭐 이제 관련 없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이제 관련주에서 탈락되었었기 때문에 내가 화이자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재료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바이오 정도를 일단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제 쪽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리두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제랑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 수에도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분위기에 반응을 하지만 해외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사실 거리두기 관련주들은 해외보다는 약간 이제 국내 상황에 영향을 좀 거의 이제 지대하게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진단 키트랑 거리두기 관련주들은 사실 저번 주 토요일 우리나라 이제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단기적 제로 섬유 느낌으로 좀 접어들었었거든요.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찌됐건 뭐 거리두기를 또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확진자는 아마도 곧 효과를 또 보이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재료 소멸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쪽은 이제 진단 키트랑 치료제 정도. 그 중에서 이제 진단 키트는 지금 유럽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날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연설이 좀 잡혀 있습니다.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이제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지만 뭔가 이제 뭐 심각한 경고의 형태 뭐 이런 식이 된다거나 다시금 뭐 좀 봉쇄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쪽은 뭐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한번 불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좀 중요하게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모레가 될 거니까 여기 아마 이번 주 있는 이제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좀 큰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시젠이 시간에서 거의 5%가량을 올랐어요. 유럽에서 진단 시약 280만 명분을 뭐 전 세계로 좀 띄어서 뭐 공급해 달라고 했다라는 이제 일단 뉴스가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시젠이 한 5% 뛰었으면 이거는 꽤 내일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휴마시스가 시간에서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갭만 뛰었다가 일단 좀 죽지 않았습니까? 내일은 진단 키트 애들이 갭 띄우고 뭐 안 죽고 좀 이렇게 시세를 좀 낼 수 있을지 그 부분 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리두기 관련주들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뭐 기술적 반등의 영역 정도를 기대를 해야지 뭔가 뭐 추가적인 뭐 막 이렇게 급등을 하는 파동 오늘까지의 상황만 봐가지고는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또 이제 내일부터 뭐 상황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.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뭐 며칠이 일단은 지나고 했지만 확진자가 줄어드는 진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얘네들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죠.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인 YBM넷도 지금은 이제 3분의 2만 등교하는 걸로 제한이 되어졌는데 뭐 진짜 뭐 이 이상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고
뭐 포장재나 뭐 물류 이쪽 관련주들은 거리두기가 여기서 뭔가 좀 더 강화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, 일단은 2주 동안은 뭐 변동은 없을 거잖아요. 뭐 4인에 뭐 9시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변동을 하진 않을 것 같아서, 포장재랑 이쪽은 조금 당분간 막 그렇게 이제 뭐 급등을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음압도 음압이 어디 있죠? 뭐 GH 신소재나 뭐 SY도 오늘 이제 뭐 문 대통령이 발언을 좀 하면서 급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, 딱히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 적지 않나? 뭐 그런 생각은 또 듭니다. 그래서 뭐 GH 신소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타주면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뭐 거리두기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고요. 그나마 지금 뭐 흐름이 좀 괜찮은 게 뭐 비트컴퓨터나 오늘 좀 반등을 만들어냈던 요 정도인 것 같은데, 당장 뭐 공격적으로 뭐 공략을 해야겠다 요런 마음보다는 며칠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뭐 지수의 영향을 가장 좀 크게 받는 반도체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좀 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관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얘네는 혹시 이제 지수가 뭐 급락이 혹시 가정하는 겁니다.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이음봉 정도 급락이 나온 다음에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할 때, 그때 가장 먼저 어, 조정에 대한 반등 매매를 내가 이제 해야겠다 싶을 때 가장 먼저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마 반도체 쪽이 될 거기 때문에, 얘네들은 조금 이렇게 시장의 급락을 이용해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강했던 로봇주들도 뭐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도 뭐 지수 상황 보면서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삼성에서 또 다른 로봇 관련 뉴스가 나오면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만,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유일하게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뭐 이벤트라고 하면은 CES가 있고, CS가 1월 또 까먹었네요. 1월 5일부터 이제 8일까지 있거든요. 근데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.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는 조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. 충분히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, 유진 로봇 또한 요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로보티즈는 뭐 그래도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접근 관점을 가져보면 충분히 먹을 구간은 좀 줄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. 뭐 이제 자율주행도 강했었잖아요. 인포뱅크도 한 요 정도 구간, 16,000원 근처, 뭐 21선이나 기준선 요 정도 구간 한번 매수 타점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, 에코캡도 이제 리비안이 금요일날 급락이 나와가지고 에코캡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. 요렇게 갔다가 지금 딱 요 지지 구간에 걸쳐 있거든요. 11선 눌림목이기도 하고. 그래서 사실은 뭐 미장이 별일이 없다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올 자리는 맞습니다. 근데 오늘 혹시 미장이 또 이제 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밀리면 얘도 또 어쩔 수 없이 한 템포 더 밀릴 수도 있어서 한 요 정도 구간 안에서 뭐 매수 타점 관점을 한번 가져봐야 또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다음에 뭐 싸이월드는
뭐 요날도 제가 뭐 이제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 관점을 갖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말씀드렸었고, 뭐 떨어지면서 그냥 17일이나 봐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뭐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언급 드렸었는데, 뭐 거의 그대로 좀 진행은 됐죠. 이때 뭐 단기 반등 나오고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다시 가는가 아닌가 하고 따라잡으면 안 되죠. 이때 주말을 또 앞두고 있었고,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찌됐건 이것도 이제 재료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했다면 싸이월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사용자들한테 뭐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좀 조사도 해보고 들어가 보면,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랐던 거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허접하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, 이 이후로는 별로 매매 이제 매수를 제가 권장을 해드리진 않았던 거거든요. 재료에 대한 소멸도 물론 있었지만, 역시나 이제 주말 동안 뭐 연기 문제도 있었고, 요것도 제가 한 번은 언급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싸이월드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제 뭐 악재가 또 나올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사용자들이 그다지 메리트를 또 못 느낄 수 있는 부분, 거기다가 뭐 또다시 막 연기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이때쯤에 멘트 좀 드렸었던 것 같고, 일단 뭐 흐름 자체가 뭐 또 좋지는 않아요. 또 주말 동안 뭐 뉴스 자체 그렇게 뭐 좋은 뉴스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들도 좀 많이 있었고, 그리고 분위기가 이때 당시에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던 부분이 되게 또 컸던 게,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렸었지만, 놀면 뭐하니가 도토리 페스티벌 뭐 하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끌어올려주면은 시세가 또 날 수 있겠다 생각했었지만, 이때 이제 뭐 유재석 씨가 코로나 확진 받으면서 그것도 이제 콘서트가 취소가 됐고,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뭐 좀 관망하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일단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,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벅스도 보시면 파동이 충분히 좀 많이 나왔잖아요. 충분히 많이 올랐다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요 정도 가격대 21선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별로 딱히 지금 시장도 그렇고요. 강하다,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뭐 테마, 섹터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제약바이오 치료제 쪽이랑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정도밖에 없어서, 당분간은 이쪽 집중해가지고만 보시고, 나머지 뭐 이제 반도체나 뭐 이제 2차 전지 섹터 정도, 그리고 뭐 게임주들, 뭐 요런 애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조금씩 이제 저점을 좀 예상하면서 주워 담아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뭐 이제 그런 전략 정도로는 2차 전지랑 뭐 반도체 보시는 정도고, 뭐 아무튼 저도 조정이 나오지 않길 바라지만,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. 또 미장 보면서 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. 감사합니다.